자, 19학년도 6월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 나왔던 거고 29번 난영으로 나왔던 건데 일단 이 주제는 아직까지 수능에 출제는 안 됐어요. 근데 얼마든지 수능에 출제가 될 수 있거든. 예고 없이 냈고 9평에서도 냈어요. 이거 이제 요거 문제 다음에 또 찍어줄 건데 그래서 6평에서도 나왔고 9평에서도 나와가지고 이거 아주 애들을 곤란하게 만든 문제거든요. 이런 주제 자체를 별로 다뤄본 적이 없거든. 근데 학교 내신이 어려운 학교들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일단 다뤄보긴 했었는데 이거 좀 주제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주제로 한번 가볼게. 자, F 합성 fx는 x다. 자, 주제는 요거예요. 자, 요거. 처음 보지 않지? 선생님 예전에 한번 얘기해줬었죠. 자, F 합성 fx는 x인데 이제 두 가지로 다룰 수가 있어. 첫 번째는 뭐로 다룰 수가 있냐면요. 이걸 항등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로 접근할 수 있냐면 방정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항등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거예요. 지금 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네모친 요 명제가 성립을 하려면 저 식 자체가 성립을 하려면 성립하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케이스예요. 첫 번째 케이스. 이 식이 성립하려면 FA는 A를 만족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FB가 C를 만족한다면 동시에 FC가 B를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만이 F 합성 fx는 x를 만족하는 경우예요. 1번이어도 만족하고 2번이어도 만족한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게 항등식이라면 자, 너가 생각해봐. 이 식이 항등식이라면 어떤 x를 넣어도 타입 1과 타입 2 둘 중에 하나는 된다는 얘기지. 쌤말 이해가 돼? 네. 그렇다는 것은 그래프 자체가 이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잘 봐봐. 이 식이 만약에 항등식이라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fx가 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그래프 자체로 y는 x 대칭을 이미 이루고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자, y는 x. 자, y는 x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도 이 타입 1을 만족시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시 한번 합성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유리함수 같은 거 있겠죠. 얘 자체가 이미 y는 x에 대해서 무슨 칭이야? 대칭이지. 그래서 여기는 모든 값들은 다 타입 2를 만족시키고 요 점과 요 점은 타입 1을 만족시켜요. 그래서 이 유리함수 y는 x분의 1 같은 거는 자, y는 x분의 1 같은 거는 뭘 한다? 만족을 한다. 이거를 항등식으로 만족하는 fx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가 항등식으로 등장을 했으면 fx는 모든 점에서 1번 아니면 2번을 만족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요 문제도 그렇고 자 이게 지금 몇 번이냐면 19학년도 6평 문제거든요. 6월 모의고사 평가원. 근데 놀라운 건 9월 평가원 나형 30번에 이게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수능 때 나올 거라고 막 긴장을 바짝 하고 있었는데 수능 때는 안 나왔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얼마든지 수능 때 낼 수 있는 주제란 얘기지. 이해되시죠? 둘 다 킬러로 나왔으니까 이거 무시무시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fx가 y는 x 대칭이다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 식을 방정식이라고 줬으면 뭐가 존재하겠어요? 실근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는 이제 fx가 어떻게 생겼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그 fx의 모든 값들 중에서 타입 1과 타입 2를 만족하는 애들은 이 식의 실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줄게. 자, 지금 깨달은 표정해도 소용없어요. 자, 봐봐. 여기 봐. 자, 그래서 요렇게 fx가 요렇게 생겼다고 해봐. 네.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게 바로 요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이 타입 1을 만족시키면서 만약에 이게 fx의 그래프라면 얘를 만족시키는 실근은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이건 언제 만족시키나요? 이거는
감소 함수일 때 만족을 시켜요. 그러니까 감소가 있으면 만족을 시키는 거야. 자, 선생님이 뭔지 보여줄게. 아까 우리 x분의 1 할 때도 보긴 했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만약에 선생님이 어떤 fx를 이렇게 그렸다고 해봐. 오케이? 자, 그러면 y는 x가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얘를 요 점에서는 1번으로 만족. 타입 1을 만족하는 거야. 그렇지, 대답 잘하네. 타입 1을 만족하는데 얘가 역함수가 되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요 점과 요 점은요 타입 2를 만족시키는 실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풀어. 자,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거를 지금 너가 시험에 맞닥뜨렸을 때 이걸 연구하고 있을 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결론만, 엑기스만 알고 싶은 거잖아. 그죠? 엑기스만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하면 되냐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f 합성 fx가 x, 자, 이렇게 식이 나와 있는데 이게 항등식이다 라면 fx랑 f 역함수의 x랑 그래프가 완전히 exactly same하게 그려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선생님이 기하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fx 자체 그 그래프가 기하적으로 이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면 그 항등식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건 방정식이거든요. 지금 6평 29번이나 9평 30번에 2019학년도 이 두 문제 전부 방정식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럼 방정식으로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근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y는 x-2의 제곱, fx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f 합성 fx가 x를 만족시키는 실근 한번 찾아볼게. 자,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여기가 얼마고? 0,4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예요? 4,4겠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y는 x를 우리가 쭉 통과시켰을 때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1,1이고요. 여기는 4,4거든요. 1과 4는요, 요걸 만족하는 해예요. 타입 1을 만족하는 해. 그럼 타입 2를 만족하는 해는 뭐가 있냐? 얘를 이렇게 뒤집었을 때 자기 자신과 겹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f 역함수를 딱 그렸을 때요. 지금 결론만 얘기해 줄게. 어떻게 그려지냐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럼 여기랑 여기가 타입 2를 만족시키는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찾아요? 그럼 잘 보세요. 요 점은 b,c랑 c,b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럼 잘 봐봐. 여기가 만약에 b,c라고 하면 여기는 무조건 뭐예요? c,b예요. 그러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 내지는 f 합성 fx는 x를 만족시키는 실근이 b랑 c라면 이것이 만약에 타입 1이 아니라 타입 2에 의해서 생긴 게 확실하다면 무조건 b랑 c랑 써놓고 여기는 무조건 b,c가 되고 얘는 c,b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건 무슨 관계냐면 얘랑 얘는요 서로 x 증가량 얼마요? c-b분의 y 증가량 얼마요? b-c죠.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y의 교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역함수를 다시 지워볼게요. 그대로 싹 지워볼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점은요 무수히 많아요. 이 빨간색 y는 x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야? 90도인 직선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요 점이 등장하고 요 점이 등장하죠. 얘랑 얘는 이걸 만족할까? 안 만족하거든요. 왜요? 이 점과 이 점은 이거에 대해서 대칭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쭉 내리다가 어떤 하나의 직선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직선이냐면 얘와 얘가 같고 수직이 등분이 되는 그 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그 점을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놓고 서로 요게 좌표 바꾸는 게 가능하니까 그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푸는데 지금은 뭐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니까 오케이? 푸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해놓고 결국에는 여기가 b,c고 c,b가 되니까 두 근의 합을 이용해서 이 참수와의 두 근의 합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상황을 이용해서 좌표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요 설명을 통해서 지금 너가 기억했으면 하는 그 결론이 뭐냐면, 자 이제 결론을 말해줄게요. 결론이 뭐냐면 얘가 항등식인 경우는 fx가 y는 x 대칭이라는 거고요. 얘가 방정식인 경우는 실근이 어떻게 생기냐면 요것 또는 요거에서 생기는데, 잘 보세요. fx가 증가함수인 경우가 있고요. fx가 감소함수인 경우가 있어요. 증가함수는요, 교점의 개수가 홀수게 나오든 짝수게 나오든 지 맘대로고 무조건 다 y는 x 위에 있습니다. 역함수와의 교점이. 근데 감소함수면요, 감소함수면 교점이 무조건 홀수계예요. 왜 그러냐면 y는 x 위에서 하나가 생기고요, 나머지 교점들은 다 서로 대칭 관계거든요. 감소함수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짝수에서 플러스 1에 홀수.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교점의 개수가 홀수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2n 플러스 1개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치적으로 센터에 있는 점, 크기적으로 센터에 있는 점이 y는 x 위의 점이고 나머지는 다 서로 대칭 관계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사실 이거보다 더 해줄 얘기는 많긴 한데 계속 줄일게. 알겠지? 핵심만 알면 되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1,1잖아. 자, 아니죠. 관. 아니에요. 1,1을 지나는데 천천히 가자. 자, 일단 fx가 있는데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1차 함수고 오른쪽에서는 2차 함수인데 생각을 할 게 두 가지야. 증가인 경우가 있겠고요, 감소인 경우가 있겠죠. 감소 증가일 수는 없어요. 연속인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때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역함수를 갖는데, 근데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3개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fx가 무슨 함수일 때? 증가함수일 때. 그 다음에 fx가 무슨 함수일 때? 감소함수. 그럼 만약에 fx가 증가함수라면 모든 교점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 y는 x 위에서 나온다고. 뭐예요? 이건 아니지. y는 x 위에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3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과 2가 마이너스 1,1, 그렇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 원점이겠고, 여기 얼마? 1,1, 그 다음에 여기 얼마? 2,2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마이너스 1,1과 1,1이 실제 원래 함수 fx가 지나가는 점이라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얘기할 수가 있어? ax 더하기 b가 y는 x라는 거죠. a가 1이고 b가 0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면,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f2는 2니까 f2는 2, 그러면은 그 여기다가 2 넣었을 때 2라고 해가지고 c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그러면 이게 지금 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어야 되니까 얘에다 1 넣었을 때랑 얘에다 1 넣었을 때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데 같겠어 안 같겠어? 안 같겠지. 그죠? 상식적으로 y는 x 위에서 교점 같게 주겠어? 아니겠지. 그 감소함수로 주겠죠. 그래서 이거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증가함수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무슨 함수여야 되겠어? 감소함수여야겠죠. 그럼 감소함수니까 x축 그려놓고 1 그려놓고 경계선 찾은 다음에 일단 마이너스 1과 2니까 다 끝났죠. 마이너스 1이 제일 왼쪽에 있고 1이 센터에 있고 2가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가운데, 위치적으로 가운데 있는 값이 뭐고? y는 x 위에서의 교점이니까 1,1 표현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있겠죠. 여기 0 있고 마이너스 1 있겠죠. 마이너스 1 있겠고 여기 2 있을 텐데 무조건 마이너스 1,2와 2, 마이너스 1이 교점. 교점이겠죠. 진짜 너무 아깝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해. 왜냐면 감소함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선생님 왜 마이너스 1,2예요? 이렇게 애들 물어볼 텐데 fb는 c라면 fc는 b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y는 x 위에 있는 점 말고 나머지 두 점은 서로 무슨 관계? 대칭 관계. 대칭 관계. y는 x 대칭이니까 여기가 b, c면 여기는 c, b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준 게 요거랑 요거에 무슨 좌표를 줬으니까 X좌표.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2가 되고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럼 어디에 집어넣어요? 이제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1에서 무슨 속이니까 연속이. 연속이니까 1,1 하고 맞습니까? 그쵸? 그죠? 맞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연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C는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고 2분의 3이 나오고 똑같이. A는 A 플러스 B가 1 나오는데 F 마이너스 1이 2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2가 나와서 연립하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2분의 3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넣고 계산하면 얼마냐면 20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복습 잘 해두세요. 네.